자, 유튜브에서 주의해야 할 점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창작을 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유튜브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창작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 아동용 컨텐츠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거를 부랴부랴 도입을 했을까요? 2019년 9월 미국에서 유튜브에 과징금 약 2천억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아동용 컨텐츠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을 크리에이터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용을 확실한 기준으로 보자면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용 컨텐츠들, 그리고 동영상에서 의도한 시청자층 또는 실제 시청자층이 아동인 경우, 이 경우도 아동용으로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동영상에 아동 배우나 모델이 출연하는 경우, 이 경우도 아동용 컨텐츠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좀 애매한 기준들이 몇 가지 또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만화 주인공을 포함한 그런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아동용으로 해야 되냐, 또는 말이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그런 아동용 말을 사용한 영상이냐, 또는 아동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의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조금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에 기존의 유튜버들은 아동용으로 돌린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아동용으로 바꿔놓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창작자에게 있는 거니까 그런 애매할 경우에도 조금은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되면 개인 맞춤 광고가 불가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광고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이제 아동용 그 연령별 아동이 좋아하는 그런 개인 맞춤 광고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아동용 쿠키나 이런 아동에 대한 기록 정보들을 수집을 했었는데, 그렇게 수집을 하는 게 이제 불법이다라는 게 이제 소송에 걸리면서 엄청난 과태료를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동용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초등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 몇 가지 좀 실태를 살펴보면요. 허팝, 또 다른 키덜트 장난감, 피규어, 이런 레고 또 하고 있는 이상호님, 이런 분들도 있는데, 허팝의 경우는 초등생 컨텐츠로 분류된 영상이 많지 않은 채널입니다. 장난감 리뷰어도 캐리TV, 유라야 놀자 이런 건 다 아동용 그런 채널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키덜트 장난감이라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 피규어, 건담, 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직 키즈 채널로 분류를 안 해놓은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많다고 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반 활동, 댓글 활동을 조심하자. 자, 유튜브에서는 막구독, 이런 시청 유도하는 댓글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댓글의 행위는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트래픽 발생 행위. 인위적인 조회수를 늘리려고 여러 개의 다른 기기로 본다 해도 그런 것 또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즉, 한 공간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주소가 같잖아요. IP 주소가.
그럴 경우 뭐 내 탭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본다든지 그런 행위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지인들에게 이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지인들이 봐주는 행위는 위반 활동. 세 번째, 저작권 위반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즉 남들이 만든 영상, TV 영상들, 책, 뉴스 기사 또는 공연 영상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중에는 큰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채널에 불리한 콘텐츠가 한두 개만 있어도 그 채널 전체가 불량 채널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퀴즈.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된다입니다. 비영리라고 명시하면 어떤 콘텐츠라도 쓸 수 있다? 아니요, 원칙은 아니입니다. 다른 저작자의 콘텐츠를 단 1초만 써도 저작권 위반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종종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홍보성 차원에서 그 저작자가 신고를 안 할 경우가 많은 거지, 원칙은 위반이라는 거. 남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텔레비전, 영화관, 라디오에서 직접 녹화, 녹음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면 나도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원칙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원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자가 신고를 안 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만든 컨텐츠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이제 저작권, 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래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PC에서 제가 또 다른 컨텐츠, 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초등생들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이슈, 이건 뭐 초등생뿐만 아니라 초보자들 또는 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분들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원칙은 아시다시피 이런 게임도 다 그 송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작권을 그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특정 게임들을 그 플랫폼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 자체가 계약을 맺었다든지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BJ들이 그런 게임을 송출하는, 게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실 경우에는 게임 회사에다 꼭 문의를 해보시고요. 이 원칙이라는 거는 그래요. 보통 이런 게 이제 송출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홍보 차원에서 송출을 허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음악이나 이런 것도 배경음악 자체도 나와서는 원래 안 되는 거가 많고요. 라디오, 흔히 말해서 이제 라디오 음악도 무심코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했는데 그 음악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음반사에서 이 음악이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경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음악이 나오는 부분을 소리를 뭐 꺼준다든지 대체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영상에서 수정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반 활동 네 번째, 노란 딱지 유튜브 대란 해서, 노란 딱지는 유튜브에서 정의를 하고 뭐 어그로성이라 그래가지고 썸네일하고 좀 너무 다른 내용의 그런 컨텐츠를 올릴 경우에, 또는 뭐 남들을 비하하거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거나 과도한 폭력, 성, 정치성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노란 딱지를 유튜브에서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영상에 한 개만 붙게 되어도 연속적으로 붙게 돼서 위반하지 않는 다른 영상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소중히 키워온 채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초등생들 또는 유튜브를 기획할 때 어떻게 기획하고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자료는 카톡 채널 백색 커리어 연구소 채널 추가 후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